저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교회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은 강석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100세 시대, 지금 뭐 100세 시대 오래 산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이 시대에 장수를 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참 장수란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장수는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장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도 보니까요, 장수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래요. 저희 직장에도 보니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친구들이 보니까요, 승진도 잘하고, 위에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승진도 잘하고 모든 게 다 형통하더라고요. 아,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고향이 경북 안동이 제 고향입니다. 혹시 여기 고향이 안동인 분 계십니까? 아, 예, 아이고, 예, 계시네요. 아이고, 저기도 계시네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제 안동에는요, 유명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간고등어가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요, 안동에 가면은 도산서원이라 그런 데가 있습니다. 도산서원이라 그런 데 있는데, 도산서원이 안동시에서 좀 거리가 있어요. 그 중간쯤에 가매라 그런 말이 있어요. 가매. 자, 가매에 저희 고향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됩니다. 97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셨거든요. 혼자 계시는데 그때 이제 매년 한 번씩 대구에 오셔요. 오셔갖고 한 달 정도 투어를 탁 하시다가 이제 안동에 내려가세요. 근데 93세 때 그때 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구에 오셨어. 아니, 그때는요, 3개월을 계셨어요. 3개월. 왜 3개월을 계셨냐면요, 마루에 미끄러져가 넘어지셔 버렸어. 넘어지자고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허리를 약간 삐끗해 하셨는데, 어떻게 93세 노모가 시골 가시도록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계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꾸 시골 가시겠대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제가 시골 마을에 탁 도착을 하니까요, 3개월 만에 오시니까 온 마을 사람이 저희 집에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와도 한 10분 정도 됩니다.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중에 어머니하고 제일 친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 이름이 뭐냐? 밤실댁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강주에서 시집오면 강주댁이고요, 대구에서 시집오면 대구댁입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밤실이라는 마을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밤실댁이다 이랬어요. 밤실댁이가 나이가 얼마냐? 그때 81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93세였어요. 여러분, 빼면은 12가 나와요.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죠? 띠동갑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밤실댁이하고 저희 어머니하고요, 친구같이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다 친구가 돼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친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밤실댁 이분이요, 저희 어머니 보고 이런 겁니다. 아들 집에 대구에 3개월 있어 보니까 어떻던고? 저희 어머니가요, 몸살이 났다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가고 난 뒤에 뭐 몸살이가 나든 뭐 자식 흉을 하든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 있는데 8남매 중에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는 자식같이 안 보이는가 봐요. 몸살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긴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고, 근심과 걱정과 한숨이요 파도처럼 막 밀려온대요.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사실요, 어머니가 대구 계실 때 사실 저희 집에요 손자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저희 형제들도 두 분이나 더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외롭다는 겁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대구 계시면은 사실 저희 집에도 오셔요. 한 며칠 계시다 가시는데, 어머니가 오시면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만사 제치고 일찍 퇴근을 해요. 오면은 어머니하고 할 얘기가 많아요. 왜? 어머니를 통해서 팔남매의 모든 소식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이틀 되면은 그 다음엔 얘기가 조금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3일 되면은요 모자간에 앉아서 TV만 멀뚱멀뚱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손자들도요 다 커버렸어요. 대학교 다녀요. 그러면은 얘들이요 학교 갈 때 할머니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만 잘하면요 더 이상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리고요 할머니를 찾는 거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찾는 거는 어릴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옛날의 얘기입니다. 요 사이는 애들이 핸드폰 만지느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학원 다니라고 바빠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찾을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대구에 내가 너희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니까요, 어머니가 시골에 가서 제가 한 달에 그때 한 번 정도 시골에 갔었는데요, 딱 가니까요 밤실때기가요 하루에도 12번씩 저희 집에 와요. 연세가 어머니 보다가 띠동갑이다 보니까요 기동력이 있어갖고 온 동네 소문을 어머니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도 재밌게 얘기하길래 제가 무슨 얘기하노 싶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한 번은 길을 쫑긋대가 들으니까 뭐 별 얘기 없어요. 누구 집에 며느리가 왔는데 뭘 사들고 왔다더라, 뭐 옷은 뭘 입고 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요 그때 제가 시골에 한 달에 한 번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고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뭘 사들고 가야 될까? 이게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칼치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 시중에 가보니까 칼치가요 3만 원짜리, 비싼 건 5만 원짜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3만 원 5만 원이 문제입니까? 아니 93세나 노모가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칼치를 삽니다. 그 다음에 사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밤실때기가 뭘 좋아하노? 이걸 사가지고 가야 돼. 어머니 밤실때기가 뭘 좋아하지요? 우리 밤실때기는 술하고 담배를 좋아한단다.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술하고 담배를 사가지고 갔었어요. 근데요 그래 그 다음 안 사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술하고 담배는요 젊을 때도 안 좋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도 안 좋아요. 밤실때기가 저희 어머니 보다가 12살 적은데도요 요양등급 상급입니다. 손도 약간 떨어요. 그래서 제가 술하고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큰일 났다. 얘 뭔데요? 밤실때기가 대구 칠곡의 병원에 입원을 했단다. 죽을 병은 아닌데 한 열흘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래요? 예, 저희들이 면회를 가야지요. 대구에 형님 두 분이 더 계시거든요. 전화했어요. 형님 밤실때기가 그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밤실때기가 입원을 했어? 그래갖고요 삼형제가요 부부 대동해갖고 입원했다고 면회 3번 가고요 퇴원한다고 면회 3번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왜 어머니도 아닌데 밤실때기가 입원을 했다는데 왜 6번을 면회를 갔겠습니까? 밤실때는요 어머니의 분신이었어요.
어머니하고 그렇게 친했어요. 제가 어머니가 93세, 9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안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께서요 다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있어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요 하여튼 뭐가 다 있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 8남매고, 그리고 용돈도 막 대드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자식들이 많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요 80, 85세, 90 이렇게 다 되니까요, 물론 그것도 힘이 되는데 그것보다가 더 큰 힘의 원천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요 밤실댁만 계시는 게 아니고 늪실댁도 계셨어요. 뭐 우개댁도 있더라고요. 우개댁, 뭐 저전댁,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 집에 많이 놀러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어머니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구나. 그 중에 누가 가장 공로가 클까? 밤실댁이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앞집에 계셨어요. 바로 앞집에. 지금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밤실댁도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 생각이 항상 제 머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비결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장수의 비결이 관계에 있더라.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장수의 비결은 관계에 있다. 예, 장수의 비결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더라. 그 첫 번째로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많이 만들자. 앞에 말이요 평생입니다. 평생. 그냥 한두 번 만난 친구가 아니고 평생 같이 할 친구는요 많이 필요가 없어요. 한 2-3명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사실요 노후에 80, 90요 나이가 연세가 많아져 갖고요 제일 좋은 거는 자식하고 같이 사는 분입니다. 저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자식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가장 행복하구나. 그래서 요사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잘난 자식은 해외 동포요 못난 자식이 효도하더라. 요사이 가장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요 자식하고 같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지를 않아요. 왜? 서울이 너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만 살아도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자식하고 같이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생 함께할 친구. 자식이 있어도 친구가 필요해요. 자식이 있어도. 그래서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이겁니다. 일본에서는요 자식하고 어떤 거리에 가장 가까이 사는 게 좋느냐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갖고 그 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국이 식지 않는 거리가 가장 좋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식하고 같이 살아도요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파트의 아래 위층 사는 집을 아래 위층 사니까요 자식들이 애 봐주니까 좋아갖고 아래층 사는 거죠, 그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옆동 저동 사는 게 제일 좋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국이 식지 않는 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저는 이 시대에 100세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노후에 주거를 함부로 옮기지 마시라. 노후에 주거 이전은요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3세에 드디어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떠나게 되었느냐? 서울에 어머니가 놓은 제일 큰형님이 서울 계셨어요. 서울 계신 큰형님이요 이제 어머니를 모시겠대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아니, 노인을 모시는 게 그리 쉬운 일인지, 안 모시다가 모셔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어머니가 시골에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다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면은 요사이는 요양원에 가시는 게 대세입니다. 그렇게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무슨 소리 하노? 어머니가 93세인데 밤에 주무시다가 혼자 밤에 돌아가시면은 팔남매 체면이 뭐냐 이거라. 아유, 큰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게 좋을까 막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7월 달에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셔 갖고 제가 한 달 만에 걱정이 돼 갖고 또 서울 올라가 봤습니다. 가서 어머니하고 밤에 단둘이 딱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얘기할 때요, 진실을 얘기할 때는 눈을 바라보면 돼요. 어머니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어머니 한 달 동안 서울에 계신 소감이 어떠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미쳐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감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뭔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또 형수님이요, 형수님도 연세가 많아요. 70이 넘었잖아요.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노노 케어라고 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모신다. 그런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요? 어머님이 이제 올라오셔 갖고요, 너무 적적하시니까 경로당에 가셨어요. 수박을 이만한 걸 사갖고 경로당에 갔단 말입니다. 경로당에 가서 집에 시어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충분히 대화도 가능한데 여기 어떻게 좀 놀러 오면 안 되겠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원래 93세인데요. 90세 이상은 여기서 안 받아줍니다. 아마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근데요, 거기 관리하시는 사람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같은 그 구성원들이 안 된대요. 90세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이요, 수박을 이만한 거 사가지고 갔는데 다시 가져오기도 못하고 드리면서 저희 집에 놀러라도 한번 오세요. 뭐 놀러 오겠습니까? 근데요, 그 경로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세요. 저희들이 잘 이렇게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절대로 못 갑니다.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70평생 시골의 안동촌에서 살았습니다. 도시에 가면은요, 일단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은요, 만나던 사람들과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요, 자식을 찾잖아요. 자식을 찾아서 서울 가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죠? 만나던 사람만 만나려 그러기 때문에요,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서울 계시는데요, 밖에를 한 번도 안 나가셨더라고요. 한 번도 안 나가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노후에 주거의자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도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연세가요, 자꾸 많아지시면은요, 내 주도적인 삶보다는 자식의 의견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몸이 약해지고 또 그리고 뭐 잘 잊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주위의 의견에, 특히 자식이 하자건 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또 목사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주도적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사실 서울에 그 형님이요,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요, 그래, 참 네가 가상하구나, 고맙다, 그래, 나를 모신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서울 가보고 한 3개월 살아보고
3개월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나는 여기 내려올란다. 그러니까 안동을 정리하지 말고 집을 가만히 놔둬라. 여러분, 팔남매의 어머니는요, 어머니 말씀은 저희들인데 법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하자. 왜 그러겠습니까? 팔남매 시골에서요, 어렵게 살았는데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어머니 말이 법이잖아요.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시골을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요, 내가 미쳐서 죽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머니 있는데요, 어머니 그러면 내가 차 갖고 왔는데 내려갑시다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시골을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연세가 93세 정도 되시면요, 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올해는 사실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마 돌아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고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100세 인생입니다. 100세 인생. 100살까지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살까지. 사람의 삶은요, 생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어머니가요, 사실은 97세도 훨씬 더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뇌출혈이 오셨는데요, 넘어지시는 바람에 넘어지니까요, 걷지를 못하잖아요. 못 걸으시면요, 못 걸으셔갖고 누워버리시면요 4년입니다. 4년. 남자는 2년이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 2년 동안 누워 계시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걷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요, 지금 기록상으로 아마 이분 기록을 아마 사진을 가끔 보셨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프랑스의 장깔맹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요, 근데 저는 오래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122세 6개월을 사셨어요. 근데 그 나이까지 건강하게 사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3층 집이 있었는데 3층 집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셨다. 자, 이분이 연세가 90이 됐어. 나이가 딱 90이 되니까요, 돈이 하나도 없어. 자식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양반, 내가 돈이 없어. 너무 오래 살아갖고 내 생활비 좀 대줘. 생활비 대주면은 내가 주거들랑 이 집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집을 당신이 가져가. 근데요, 변호사는 그 집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나는 어떻게 저런 좋은 집에 살아보냐 이랬거든요. 그 할머니가, 90살 할머니가 집을 가져가래. 그동안 생활비만 대주면 된대. 진짜입니까? 내가 나이가 90인데 자닌데 뭐 사기치겠어. 나는 자식도 없고 집 필요 없어. 가져가. 계약서 몇십다. 그 계약서를 탁 썼어요. 우리는 도장을 찍지만은 외국에는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탁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변호사는요, 매일 할머니 집에 놀러를 오는 겁니다. 왜? 죽을 때가 됐나 안 됐나. 그런데 얘기의 결론이 누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계약을 맺을 때가 변호사가 나이가 47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변호사가 32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변호사가 나이가 몇 살에 죽었냐면 79에 죽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옛날에 79까지 살았으면 절대로 적게 산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사는 바람에. 근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교훈이 어디에 있느냐, 이까지는 정말이고요. 이겁니다. 변호사가 죽자마자 할머니를 6개월을 못 버텼어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32년 동안 이 변호사가요, 할머니 집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온 겁니다. 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요, 이 유머가 굉장히 좋았대요. 얘기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매일 왔대요. 매일 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변호사 안 와. 왜 안 오느냐? 죽어버렸대. 고마 이 할머니가 낙담이 돼갖고 시름시름 앓더니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여러분, 연세가요 80, 90 되면요 외롭습니다. 가족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근데요, 외로운데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요, 하루에 한 사람만 있으면은요,
외로움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한답니다. 제가 달서구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과일 장수를 해요. 내 연세가 8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 제가 과일을 한 봉지 사면서 할머니 어떨 때 가장 행복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낙이 있어. 그래도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구르트 갖다 줄 때가 제일 좋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매일 하루에 나를 찾아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이 없어. 일주일이 지나가도 없어. 한 달이 돼도 없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수의 비결이 관계에 있더라.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얘기를 드렸고요.